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놓고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에 있어요. 승병, 선승, 이후 구전 이렇게 됐어요.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럼 패병은? 패병, 선전, 이후 구승. 먼저 싸우고 나중에 이기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이겨놓고 싸우지 않으면요,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유비무환입니다.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sorry 하기 전에 안전하게 되라.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항상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을까? 내가 고생한 만큼 소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즉 나는 한 번도 영업이란 건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공무원만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교직에 20, 30년 있었는데 등등, 나는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이런 의문이 들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스폰서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 공부해야 되고, 의사 같은 경우는 인턴 레지던트 어쩌면 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월천택이 되는 방법을 알았다. 그건 사기꾼이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짜로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한마디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소한, 이게 진입과 퇴출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니까 이건 뭐 사소한 사업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빅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소한 사업이에요? 사소한 사업이 아닙니다. 빅 비즈니스인데 이 빅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거기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이 해외 지사가 몇 개가 쓸 텐데, 자, 이렇게 돈다발을 구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세스 하겠다는, 성공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무 희생도 없이. 여기 희생이라는 것은 고생입니다. 땀 흘리는 것도 없이 성공한다?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로드샵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 공부이고, 가슴 공부, 마음 공부고, 몸 공부예요. 머리로는 이건 냉철한 이성, 쿨헤드라고 그래요. 냉철한 이성,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의사결정, 이게 있어야 되고, 따뜻한 마음, warm heart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보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유비무환.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환란이 없다, 그 말이죠.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환란이 없다, 나중에 근심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교토 삼구르랑, 이건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꽤 많은 토끼는 굴을 몇 개 판다? 3개 판다. 여기 계신 분들 굴 몇 개 파셨어요?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 드셨으니까 굴 1개 있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구멍가게에 있으면 굴 2개네? 2개만 가지고는 맞아 죽는다. 그러게. 사기에 왜 굴 3개가 필요한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업으로 하시지 않더라도 부업으로 굴 하나 더 파세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몸뚱이, 그리고 내 판단력, 내 가슴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요. 여기에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뭐 가게를 얻어야 된다거나,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거나, 집기를 사야 된다거나, 그렇다면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Better safe than sorry. 나중에 유감이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그런 말, 미리 대비하라. 이것은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다음에 위기가 턱
닥친다는 것을 생각하라. 편안하게. 자, 이렇게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했겠죠. 이게 꼬꾸라진다. 떨어진다. 이때 어떡할 거냐. 이때 어떡할 거냐. 이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타조 신드롬이라 그래. 타조 증후군. 타조라는 놈은 사자라는 놈이 앞에서 나타나면, 하이에나가 나타나면 대가리를 머릿속에 쳐박고 나 없다 그런다고. 안 보이니까 나 없다. 이게 타조 증후군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위기를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무슨 위기는 위기.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도미노가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도록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그걸 외면한다고 위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는 위험하지 않을 때 해야 돼. 바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유비무환과 거한 사이는 더 절실합니다. 이건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현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6개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첫 번째 꼽는 것은 체인지, 변화입니다. 변화.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팅을 하지 않으면, 즉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낙오된다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뛰어넘어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이 흐려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겠다.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경기도 평균 자영업의 80%가 4년 이내에 망합니다. 그럼 20%는 성공했냐? 그게 아니고 15%는 현상 유지.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고 5%만 성공해.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자영업체 100개 중에 5곳만 성공한다. 그건 자영업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5%는 돈을 벌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려면 지금 무슨 케이블 방송국에서 서민 갑부 하죠? 남다른 노력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정리해고가 쉬워질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게 말은 아주 유연하죠. 그러나 쫓아내고 싶을 때 언제나 쫓아낸다 그런 말이야. 지금 여긴 지금 청년 실업자 50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300만이라고 나오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다면 우리 노후 세대에서 젊은이들 봉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불효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없다. 이게 힘이. 사회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매년 통계가 지금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이렇게 되는데 가난은. 이 책에 있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질 거다. 이 책의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대해서 가난을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올려준다. 자, 그런데 더욱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거예요. 빈곤 탈출률이에요.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속 이걸 지금 추적해서 발표를 해요. 다시 말하면 2006년까지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평생에 빈곤을 탈출한 사람이 31.1%였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10명 중에 7명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고 그중에 3명이 가난해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2012년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점점 가난해서 탈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이걸 누구 탓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같이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고 현상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 실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난해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 회사 시스템이에요. 회사 시스템인데 요 밑에 시스템의 하나의 기계의 부속일 뿐이지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회사,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그 회사의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자기 시스템이 없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페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샐러리맨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줄타기, 왜 줄타기, 왜 줄타기. 그러면 결국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무원려 필요근우란 말이 논어에가 들어요. 공자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멀리. 야, 내가 지금 30대인데 노후에 그러면 그때 가면 반드시 근심이 있다. 이것은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필요근우라고 해서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중근 선생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자기 말씀을 또 하나 하기다 적었어요. 임무원려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서민에게 있어서의 임무원려 난성대업이니까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어서 대업이 뭔가? 이거 뭐 내가 무슨 큰 교수를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 서민에게 있어서의 대업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그게 대업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렇죠? 가장으로서 공부하고 싶다는 자녀 공부시키는 게 대업이에요. 그렇죠? 대업이에요. 그게 사소한 일이거나 무슨 아무렇게나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가족 먹여 살리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힘들다. 이제 여기에 삼불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를 잊지 말라. 먼저 안불망이에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다. 내 젊음이 계속 갈 것 같고 내 직장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걸 잊지 말라. 이때 이처럼 위험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조증후군이죠. 두 번째는 존불망망이에요.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정이 생존하고 있지만은 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 기업이 망하는 광경이에요.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때 환호성을 울리면서 잘 나간다 그러다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 망하는 것에 대비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치불망란. 현재 다스려지고 있지만은 어지럽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항상 조직은 엔탈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혼란하게 돼 있어요. 항상 혼란을 향해서 갑니다. 바로 이것에 대비하면 다스려진다. 3재앙이 있다. 이 재앙은 애터미 사업자라고 예가 아닙니다. 이 재앙을 반드시 피해야 돼요. 두 번째 재앙을 당해 지소 못해요.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꿈이 커. 도모하는 일이 커. 요 놈이 악어가 요걸 먹겠어요? 큰 놈을 먹겠어요 지금? 응? 이걸 악어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악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야. 알지도 못해. 반드시 재앙이 있어요. 능력은 힘은 적은데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어. 너 책임이 너무 무거워. 당나귀 이만큼한데 짐을 이렇게 실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당나귀가 가겠어요? 안 가요. 요 차에다가 짐을 이렇게 실으면 이 차가 무너지지 그냥 가겠냐고요 이게. 이게 역소임중이에요. 힘이 딸리는데 너무 무거운 책임. 그런데 요 세 개는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덕도 없는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뭘 많이 아는 줄 알고 도모하는 일이 크고 거기다가 책임이 막중하니까 세 개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재앙이 그대로 와버려요. 그러면 이 애터미 사업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그냥 계시는데 정말 3년 죽기 살기로 하면 스타마스터가 돼요. 스타마스터가 되면 밑에 거느리는 파트너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돼지클럽에 속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어. 강의도 안 듣고 생각도 안 해보고 고생도 안 하고 콘서트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덕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그 사람을 스폰서로 생각하겠어요? 안 합니다. 스폰서로 생각 안 해요. 완전히 왕따 시키고 왕따. 왕따. 돼지 우리에 가 계세요. 밥은 열심히 줄 테니까. 왕따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소 모델. 그러면서 아는 건 별로 없어. 왜? 강의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러면 꿈은 커. 거기서 재앙이 일어나요. 역소임중. 능력은 별로 없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 스타마스터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재앙을 당해. 큰 재앙을 당해.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계 지출을 하는데 정부가 가계에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시장임금,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나타냅니다. 시장임금은 우리가 시장에서 버는 돈이에요. 가게를 해서 벌든 공문을 해서 벌든 장사를 해서 벌든 하여간 내가 버는 거예요. 내가 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를 받고 전부 시장임금이에요. 사회임금은 뭐냐면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들면 노년연금이라든지 또는 이 지하철 공차 승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을 화폐로 환산한 것을 사회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예요.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시장임금은 내가 버는 것이고 사회임금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국의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의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한 달을 사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12만 9천 원이니까 나머지 87만 1천 원 네가 벌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국가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돼요? 스웨덴 같은 국가는, 북구 국가 같은 거는요, 100만 원 필요하면 51만 원은 국가가 대줘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생활비,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을 항상 국가가 대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실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100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간다면 12만 9천 원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87만 1천 원은 네가 벌어라. 국가는 못 해주겠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좀 꼴찌인데 국가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세금 더 걷어야 돼요. 그러니 세금 더 걷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늙어 죽게 생겼고 내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창조경제를 계속 외치는데 왜 창조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나라 창조경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 가까워 20등, 6점이 평균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창조경제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유일하게 창조경제를 하는 곳이 애텀이에요. 콜마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일자리를 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자,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날려면 창조경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12.9%를 지원해주고 스웨덴 북구 국가는 거의 50%를 지원해주니까 북구 국가에서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적인 일을 해서 망하더라도 죽지는 않아. 국가에서 절반을 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 필요한데 12만 9천 원만 주고 나머지 87만 1천 원 네가 벌어라는데 뭐 이러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쪽박 차버리니까 도전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개천이 무슨 오염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회임금이 낮으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낮으니까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이렇게 긴 건 우리 국민이 노동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요. 노후 자금까지 지금 마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노사분규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 쫓겨나면 곧 죽음이에요. 왜? 사회임금이 없잖아요. 국가가 지원자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사회 갈등이 두 번째입니다. 터키가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갈등이 가장 높아요. 근데 터키가 1등인 것은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세속파와 원리주의가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로 노년 빈곤 문제가 이제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 71.1세. 71.1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사회임금이 적으니까. 그게 지원해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임무 원료라고 그랬죠. 난성대요. 지금부터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기가 닥치는 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국민 행복지수 41위로 우리나라가 나왔습니다. 소득 순위는 15등인데 행복한 것은 41위. 왜? 계속 시달리거든.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가버넌스, 이건 공공행정입니다. 행정 능력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행정으로 내가 노후에 가난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패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상위권에 찾아봐야 돼요.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부 깨끗한 나라들이에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패하지 않아야 선진국이 되는데 부패가 점점 심해져요. 지난 5년 동안에 부패 지수가 37등에서 4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부패가 심해지고 이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일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애터미 사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수주대토. 수주대토는 한비자에 나온 책인데 농부가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토끼가 달려와서 밭 가운데 나무턱에다 대가리를 맞고 죽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밭갈이를 때려치우고 나무 옆에서 또 와서 부딪히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왕년 찾다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시고진. 이것은 때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전진하자 그런 말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함께 전진하자. 재심합력입니다. 모래와 자갈 각각 굉장히 튼튼합니다. 마찬가지 철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각자 놀아가지고는 건물 만들 수 없어요. 여기에 시멘트와 물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것이 합해져서 아주 이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생기듯이 우리 여기 오준 사장님들이 각각이 전부 능력이 있고 모래나 자갈처럼 단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돈 벌 수 없어요. 하나로 뭉쳐서 재심합력,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 말이니까 이렇게 애터미가 성공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힘없는 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큰 놈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한 대 뭉쳐가지고 덩치가 크게 보여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가 똑똑하다고 고개 쳐들고 있으면 죽어요. 바로 재심합력은 기하급수 원리를 작동하는데 바로 요 문제 때문에 돈을 버는 게요. 요 문제 때문에 하루에 1원씩 해서 배가로 늘리면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넘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리더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단계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능력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재심합력이에요. 내 태도의 태도, 마음가짐. 요것이 되면은 여기 신사숙녀가 됩니다. 신사숙녀가 돼서 결국 신사숙녀가 된다는 것은 능력과 인품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여기 보시니까 정말 매력적인 분들인데 매력적인 분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